지수부터잖아요. 근데 보통 지수를 많이 까먹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저는 수열부터 하거든요. 수열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막 그 두 번째쯤에서 지수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중간고사 볼 때 좀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책 하나로 두 달을 할 건데 그죠? 얘 저기요? 얘야? 저기요? 살아나세요? 저기요? 얘야? 저기 화이팅. 자, 그래서 책 하나로 두 달을 할 건데 아마 부교재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냥 공짜로 할 건데 그래서 그냥 소책자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 프린트 형태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셈이랑 뭐 RPM이랑 좀 기본적인 문제집들 플러스 이제 올림포스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다 섞어가지고 쭉 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문제 수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만약에 좀 더 필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문제는 충분히 있으니까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문제는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풀어주시면 충분히 문제 수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개념 써 있고 수능 위주로 먼저 할 거예요. 수능 위주로 먼저 하는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없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에 달에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이제 수능 적응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뒤에 달에는 내신 이제 적응하기를 할 건데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저분한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2월 달에 하면서 조금 더 심화를 하는데 아마 필요하면 그냥 그 1월 달에도 내신 적용하기 문제 몇몇 개 푸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는 그리고 특히 수열량 같은 경우는 좀 풀이랑 좀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책의 풀이랑 다른 게 있어서 원래는 프린트를 나눠 드리는데 까먹고 못 갖고 와서 목요일날 제가 꼭 프린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개념 프린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복습할 때 이제 그렇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쯤에서 매번 물어보는 거지만 나는 수원을 한번 했다. 난 천재다. 있어요? 그치. 분위기상 아무도 들지 않는 그런 느낌이지만 하여튼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었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한 번쯤 들었는데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도 괜찮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갈 거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나가 봅시다. 수열입니다. 수열. 그러니까 오늘은 숙제가 막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차피 등차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숙제가 많이 있진 않겠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늘 테스트를 보는데 오늘 테스트로 어떤 식의 난이도로 나갈 것인가를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열입니다. 수열이 뭔 것 같아요? 이제 수가 나야 되는 거죠. 정확해. 자, 수가 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를 나열하는 게 수열이잖아. 근데 그냥 수를 나열하면 당연히 문제 안 나와요. 어떻게 풀 수가 없잖아. 너나 수라고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수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해요. 규칙성. 그럼 그 규칙성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차가 일정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일정한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 일정한 수열을 가지고 등차 수열을 넣어. 등차 수열. 그 다음에 B가 일정한 수열을 가지고 등비 수열을 넣으면 등비 수열. 그러니까 뭔가 다음에 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겨도 수학교육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냐면 그러니까 내가 수학교육과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학교육과 가면 수학교육과정 및 평가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배우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열 단원의 목적이 뭐냐면 규칙성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식으로 현란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몇 개 대입했을 때 보통 여기서 나오는 몇 개라는 건 두세 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개 정도를 나열했을 때 다음에 어떤 항이 올지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오늘 배울 거는 딱 등차 수열 하나만 정확하게 배우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좀 다르다고 했어요. 다른 그거랑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잘 보시고 아마 여기 개념에 있는 거 위주로 가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등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죠. 차가 일정한 수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가 있어요. 혹시 땡기는 수 있어요? 5네. 5 이렇게 갑니다. 그럼 차가 일정하다는 건 얘랑 얘 사이 차가 얼마니까? 3이잖아요. 그 다음 게 오는 건 뭐예요? 8. 그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14, 17.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등차니까 별건 없어요. 특히 등차는 애들이 되게 쉬워하긴 한데 처음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보지 말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 각각에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항이라고 해, 항.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아, 근데 이쪽에 앉으면 내가 거의 약간 이러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통수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소리를 지르고 야! 이러면서 그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해치지 않아요. 그죠? 자, 즐겁게 해야 돼. 수학 얼마나 재미없는 일이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얘를 이렇게 보고 힘들어. 자, 첫 번째 항 이렇게. 그러니까 항수를 되게 조그맣게 써줘요. 첨자. 그다음 여기 있는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 얘를 다섯 번째 항, 얘를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우리가 쓴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막 되게 일반항에 되게 집착을 하긴 해. 맞긴 맞는 얘기인데 그럼 그 일반항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라고 생각하면 A4하고요. A2가 있어. 몇 항 차이 나요? 2항 차이 나죠. 그지? 2항. 그럼 여기서 이쪽에 일정한 어떤 차를 가지고 공차라고 하는 공차? 나 영어로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대학교 때 배웠거든? 뭔지 까먹었어. 하여튼 D야. 그래서 이게 D라고 해, 공차를. 그러면 갈 때마다 공차가 더해지니까 그럼 여기서 몇 항 차이 나죠? 9항 차이 나니까 몇 D라고 쓰면 돼요? 2D요. 역시나 똑똑해, 그죠? 우리 자 A5가 있고 A1이 있습니다. 자, 몇 항 차이 나나요? 4항이니까 몇 D라고 쓰면 돼요? 4D,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돼요? 그럼 일반항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여기 AN이 있고요. A1이 있어요. 몇 항 차이 나지? 얼마나 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쓰요? 돼요? 이게 그냥 일반항이에요. 그 일반항은 뭐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일반항은 AN을 일반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열을 배우고 나서 수투 가서 뭘 배우냐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뭐냐면 수열은 함수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어차피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지만 내가 올해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00명이거든요. 미안해. 지금 120명밖에 안 돼. 근데 이제 1000명을 목표로 하지만 물론 구독을 하라는 건 아니야. 왜? 구독 취소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 취소했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취소할 건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 강의들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봐도 돼요. 봐도 되니까 만약에 교재가 필요하다. 남는 거 많아 트렁크에. 그래서 그것도 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유튜브에 오늘 올린다. 그리고 올해는 약간 썸네일도 좀 이렇게 만들까 생각 중이라서 만약에 오늘 내가 이걸 가지고 썸네일을 만든다? 그럼 수열은 함수예요. 수열이지 함수.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함수도 그거 아니야? 뭔가 누르면 뭔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게 함수잖아요. 똑같아요. 수열도 마찬가지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건데 단 얘는 그 정의역이라고 하죠. 정의역이 무슨 수예요? 자연수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 그 수열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열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 함수의 극한에 들어간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그 교육과정을 짤 때.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수열도 함수거든요. 수열도 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y는 fx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게 fn이라고 쓰시면 돼 사실. 이게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 이게 수열인 거죠.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건데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이 나온다라는 이거야. 자,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a1 플러스 n-1t라고 오지게 학교에서 배우죠. 이렇게 배웠으면 약간 올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하고도 계속 3월달도 계속 이제 수능에 관한 어떤 내용들도 좀 하면서 진도를 나갈 건데 그러니까 요즘 수능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는 좀 지양하는 편이 좋아요. 너무 오래된 거 약간 올드해요. 약간 틀의 냄새가 나요. 딱딱딱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많이 봐서 5년 정도 되는 문제를 봤을 때 그게 요즘의 공부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로 그냥 이거를 외워가지고 집어넣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요즘은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뭐를 얻어내고 싶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 dn 플러스 얘는 a1을 그냥 a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하면 그렇게 약속이야. 그럼 여기서 그냥 a 빼기 d라고 하고요. 귀찮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돼요.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열도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저 등차 수열도 우리가 배운 함수거든요. 배운 함수인데 자 그럼 얘는 뭐에 관한 1차식인 게 중요한 거야? n에 관한 1차식이 중요해. 1차식. 짱짱이네. 짱 중요해. 돼요? 1차식이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이름이 있는 게 있었어. 여기 공차야. 공차. 이 D를 가지고 공차라고 했거든요. 근데 D를 봤더니 어디에 있어요? N 앞에 있죠. 돼요? 그래서 N 앞에 있는 게 공차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있죠. 저기 있는 거 보면 막 저거 2, 5, 8, 11, 14, 17 가는 거 AN을 구해라 라고 하면 A 플러스 N-1 D라고 쓰고 난 똑똑해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틀리를 딱딱거리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이딴 거 없어요. 자 뭐라고 쓰면 돼? 저 공차 얼마니까? 3이니까 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자 3인이라고 쓰세요. 괜히? 이렇게 쓰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얼마죠 저거? 2잖아. 첫 번째 항이 2라는 건 여기에 1 집어넣어서 뭐 되면 되는 거예요? 2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돼? 1이. 돼요? 그치야? 눈으로 보면 돼 그냥. 옛날에는 이게 좀 신기했거든요. 내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10년 전에 좀 신기했는데 요즘은 도구나 카우나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좀 뒤처지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N-1D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얘가 일반항이라는 거기보다는 그냥 이거 자체가 N에 관한 1차식이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N 앞에 있는 게 지금 얘가 뭐가 될 거냐면 공차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1차식이거든요. 그럼 얘를 뭘까라고 생각하면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한 가닥씩 하지 않아요 1차 함수는? 중학교 때 아니야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고 심지어 고등학교 와서도 1차 함수 배우잖아요. 물론 뭐 1차 함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등비수열은 사실 지수함수거든요. 등비수열은. 그래서 지수함수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등비가 들어간단 말이야. 얘는 사실. 그러니까 걔를 가지고 우리가 등비수열의 특징으로 뭔가를 보긴 좀 빡세. 근데 1차 함수의 특징으로 뭔가를 보는 건 굉장히 가능하단 말이야. 엄청 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등차 수열 쪽에서 응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등비는 약간 자체가 짜증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등차 쪽에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의 기준은 뭐냐면 1차 함수랑 연관된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고 그럼 그래 1차 함수를 좋은 말로 직선이라고 얘기하죠. 직선에서 중요한 게 뭐지? 기울기죠. 직선은 좀 이거잖아. 돼요? 그럼 기울기 자 여기 n 앞에 있는 게 기울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얘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슨 차라고 보시면 되고 공차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 지나는 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돼요? 그러니까 공차랑 항 하나 정도만 나오면 여기 있는 등차 수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죠? 그럼 똑같은 말로 지나는 항 2개만 알아도 여기서 있는 수열을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야. 근데 이건 별거 없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우리가 모르는 성질 하나 있어요. 1차 함수. 물론 보면 알거든요. 근데 막상 그지? 물어볼까? 1차 함수에 무슨 성질인지 알아요? 모르죠. 나한테 왜 물어보지 이 자식이. 그죠? 자, 그치? 자, 1차 함수에 무슨 성질이 있냐면 놀라워요.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수열을 했을 때 등차랑 등비가 되게 중요한 포커스라고 보면 거기서 가장 꿰뚫고 있는 어떤 그런 포커스는 대칭성이라는 게 포커스야. 대칭성. 그럼 어떤 대칭성이냐?
직선이 일치함수니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처음과 여기 끝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무슨 점이 찍혀요? 중점이 찍히죠. 그럼 중점은 무조건 여기서 이 길이 똑같잖아. 돼요? 그럼 중점에 대한 무슨 칭성이 될까? 대칭성이 되거든요. 이해가요? 그죠? 그러면 나 여기 그래. 그럼 땡기는 숫자 있어요? 숫자 해치지 않아요. 아무나 말해봐요. 그렇지, 그죠? 땡기는 숫자 있니? 3이요? 그래요. 얘를 3이라고 하자. 나 노벨상 받을 거야. 자, 돼요? 좌표 축의 그 혁명 여기서,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땡기는 숫자 있어요? 4? 그래요. 괜찮은 숫자 있니? 그래. 그래. 너 해봐요. 5? 그래요. 5. 5. 되니? 진짜 이상하게 했잖아. 우리 사전 협의 없었잖아, 그죠? 여기 얼마게? 5가 될 것만 같지? 5, 놀랍게도 5 맞아요. 돼요? 여기 뭐예요? 4.5. 돼요? 안 배웠는데 알잖아. 이거야. 돼요? 야,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뭔지 알아요? A7이 4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7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뭐냐면 5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다? A5가 얼마다? 4.5. 돼요? 되게 어이없는 거 한 거 같지? 이게 개념이다? 무슨 개념인 줄 알아요? 모르겠죠? 등차 중앙. 여기부터 달라요. 등차 중앙 하면 환장해봐. 야! 이러면서, 그죠? 2an 플러스 1 이꼴 an 플러스 an 플러스 2라고 쓰고 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있어요. 역시나 똑똑해. 너무 잘해왔어.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야, 굳이 이거 보면 이게 하나의 차이 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 돼요? 그치? 그 말이야. 등차 중앙이라는 건 얘는 그냥 중점에 대한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게 뭐에 대한 대칭성을 띠고 있냐면 합에 관한 대칭성이야. 합에 대한 대칭성.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야. 합에 대한 대칭성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합에 대한 대칭성. 합에 대한 대칭성. 그게 등차 중앙이야. 자,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넘어가는 줄 알아요? 자, 보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되게 편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라는 게 있다? 나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인데 A1하고 A2하고 A3을 더했대. 얼마가 나오니? 돼요? 그럼 여기서 무슨 균이라는 게 있죠? 우리 친구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 평균이 누구예요? 후이즈 평균. A2. A2를 몇 번 곱한 우리 평균 낸 적 있잖아. 평균 몇 점이에요? 그지? 속으로 다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냥 3 곱하기 무슨 수라고 부르는데 A2라고 주면 되죠. 돼요? 근데 이거야. 이게 등차 중앙이라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 같죠? 자, 그냥 이거라니까? 왜? 얘는 봐라. 이거랑 평균이 누구야? A n 플러스 1 아니에요? 그걸 몇 번 더한 거랑 똑같아? 2번 더한 거랑 똑같잖아. 돼요?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있는 식에다가 목맬 필요가 없고 대칭성이니까 이렇게 쓰란 얘기야. 그럼 이게 갑자기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과도 연관성이 존재하는 거야. 등차 수열 합.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거 마찬가지야.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무슨 점이 될까? 축점. 그럼 A3을 몇 번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3번 더한 거랑 똑같은 거죠.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거까지 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뭐냐면 등차 수열의 뭐가? 등차 수열의 합은 너네 공식 보면 되게 놀라울 텐데 진짜 그냥 이게 끝이야. 얘는 뭐냐면 자, 평균 곱하기 상수예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2분의 뭐 그런 공식이 있지만 뭐 물론 그것도 당연히 외워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죠? 야, 이거는 책에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뭐 그냥 뭐 따로 나온 거 아니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은 별로 없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다른 친구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게 가야 돼. 그죠? 최소한 이제 약간 흐름에 맞게 가야 돼. 근데 이렇게 홀수기일 때 마음이 편해. 아주 그냥 되게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얘는 좀 짜증이 나긴 해요. 평균이 누구예요?
잘 알고 싶다 이죠, 그죠? 평균이 A 몇 점 5예요? 2.5를 몇 번 더한 것 같다? 4번 더한 것 같다. 이렇게 써도 돼. 물론 아니 이거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내가 솔직히 내 수업을 들었을 때 서술형에서 내 방법을 쓰면 얘 틀렸다고 많이 쓸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얘가 존재 안 하잖아. 그래서 이런 항은 없긴 없는데 어차피 생각해봐. 여기 사이에 뭐가 있겠냐면 여기 만약에 뭐 5.5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쨌든 집어는 만족은 할 거 아니야. 식이 나오면.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돼. 숫자는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포커스가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그냥 이렇게 얘를 쓰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는 이놈하고 이놈을 더한 거 있죠? 돼요? 그거랑 이놈하고 더한 거 있죠? 돼요? 그게 무슨 정하단 얘기야? 일정하단 얘기야. 왜? 중앙. 여기 중앙에 대한 무슨 칭성을 띠고 있으니까 대칭성을 띠고 있으니까. 돼요? 중점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게 좀 더 포커스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얘를 볼 때 이런 게 많이 나. A1 더하기 뭐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이렇게 나온다. 유치하게 이거를 막 A하고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 A 플러스 6D 쓰지 말고 평균이 누구니까 A4잖아. A4니까 얘는 A4가 평균이고 몇 번 더한 거예요. 4번이니까 4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는 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맞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으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얘를 뜯어보면 합에 관한 대칭성이고 그냥 등차를 합하게 되면 평균 곱하기 함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이야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 그냥 쓱 이렇게. 그래서 요게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쓰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 뭐를 볼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자, 2번 볼래? 2번? 2번을 봅시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야. 2번 보면 공차가 양수인 등차가 있대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2의 값을 구해요. A2. 자, A2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가에서 얘가 뭐냐면 A6 더하기 A8이 0이래. 0. 그 다음에 나에서 절대값 A6 하고요. 이거 이렇게 쓰고 이퀄 절대값 A7 해놓고 이쪽은 플러스 3 이렇게 될게요. 그냥 바로 풀 거예요. 바로 풀 건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를 보고 오늘 배웠으면 이건 알아야 돼요. 얼마라고 쓰면 돼? 2 A7 이퀄 0이다 그냥 자동으로 나오시면 돼요. 아 물론 A 플러스 5D하고 A 플러스 7D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는데 반응 속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 니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작년에 이런 경험 있지 않았니? 뭔가 내가 어떤 한 문제에 막혀가지고 계속 열심히 풀었어. 막 엄청 열심히 풀었는데 다음 문제도 또 똑같네? 그래서 열심히 풀었어. 근데 갑자기 쿡 하더니 5분 남았습니다 이래. 근데 내가 시험지 보니까 4문제 남았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나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앨 거면 최대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되고요. 얘는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A7이 얼마라는 이야기야? 여기 그렇잖아. 그러면은 얘가 사라지겠죠. 그럼 깜찍하게 절대값 A6이 뭐냐면 3이다 가 되는데 공차가 무슨 수래? 양수. 그럼 누가 봐도 A6은 무슨 놈 3이에요? 마이너스 3. 아 그럼 나 좀 똑똑한 것 같은데? 라고 구경하면 안 되고 얘랑 이렇게 차이가 일정하다며. 그렇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차라고 불러? 공차라고 불러. 그렇잖아. 그럼 공차가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은 뭐 낭비까지는 아닌데 저는 일반항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3n이라고 써. 그럼 생각해봐. 7번째 항 집어넣으면 뭐래요? 0이래. 그럼 7 대입해서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22대0 쓰시면 돼요. 그치? 그럼 여기다 2 대입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A2라고 하는 건 이거 이퀄 A6 아무 데서나 가도 돼요. A6에서 그냥 4D를 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돼요?
뭘 하든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럼 A6이 지금 얘는 마이너스 3이었고요. D가 지금 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딱히 별건 없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은 것 같고.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어떤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냐면 7번을 좀 볼래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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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수능으로 따지면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생각보다 내가 그러니까 고3 애들도 하고 여러 애들을 해왔을 때 7번 같은 경우가 은근히 질문이 많았거든. 처음 나왔을 때.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틀려. 근데 이제 7번을 한번 좀 보세요. 내가 쓸 동안에 이번 정리하시고. 그죠? 보자. 은근 절대값이 나오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막 되게 그 조건 반사처럼 절대값 나오면 이러면 진짜 멈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지? 요즘 이 한물 갔나? 하여튼간 요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값하고 그냥 합이랑 똑같긴 하대. 이렇게 똑같긴 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좀 봅시다. 공차가 양수래. 그럼 공차가 양수인데 절대값이 그냥 얘가 양수였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처음도 양수고 계속 양수면 이게 더하기 으악 그렇게 하면 합이 계속 어떻게 될까? 누가 봐도 바뀌잖아. 커지는 거죠, 그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죠?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이쪽은 처음에는 이승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합이 이렇게 좀 커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쪽은 처음엔 음수였을 거 아니야. 물론 어디까지 음수인지 몰라. 점점점 찍어줄게요. 어디까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처음에는 합이 당연히 뭘로 시작했다가 음수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게 음수가 사라지면서 양수로 바뀌면서 또 20이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S3이라는 건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고 S9라는 건 얘는 뭐냐면 27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아마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2분의 쓰고 막 여기서 뭐 3 곱하기 A1 플러스 A3 이렇게 쓸 거거든? 난 귀찮아요. 그거 하기 싫어. 그냥 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하시면 되죠. 돼요? 이유?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얘는 A9 이렇게 됩니다. 돼요? 그럼 뿌린 게 뭔지 알아요? 자, 분명히 그거 해도 풀려. 합 공식 써도 풀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합 공식을 쓰지 않아도 얘를 우리가 뭘로 변환할 수 있죠? 3A2죠. 돼요? 이유? 그치? 그럼 여기는 우유는 뭐예요? 9A 얼마예요? 아,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니? 1하고 9의 무슨 균을 보면 돼요? 평균을 보면 되잖아. 얼마예요? 5지. 이거예요. 돼요? 그럼 A2는 뭐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9라고 보시면 되고 A5라는 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서 몇 D를 알 수 있는 거죠? 3D를 알 수 있고 이게 얼마야? 10이죠. 돼요? D가 얼마야? 4지. 그죠? 아싸 신난다. 자, 그럼 여기는 A10에서 그냥 A5를 뺄게요. 5D잖아, 그죠? 되니? 그럼 이거 D가 3이니까 20 이렇게 될 거고 A5가 3이니까 3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2N이 3가 되는 거죠.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오케이? 미안해, 나 영어 잘 못해. 자, 꼬부랑 말. 옛날에 그 민병철 어학원에 다녔는데 거기서 내가 막 발음을 했거든요. 발음을 했는데 그 뭔가 평가를 하잖아. 평가했을 때 그 약간 캐네디언 그 약간 교포였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Pronunciation is good, but grammar is 점점점 이렇게 썼더라고요. 슬퍼요. 자, 하여튼간 발음은 좋대. 어쨌든 23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그냥 다 커버가 돼요. 모든 게 대칭성 하나면 끝이야.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등차 합이고 평균 곱하기 함수. 그래서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아까 분명히 얘는 합에 관한 식이 나왔어야만 하는데 합에 관한 정보를 항에 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합에 관한 정보를 항에 관한 정보로 바꿀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등차는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역할을 공차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자, 그랬을 때 1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합에 대한 대칭성, 중점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등차 중앙에 대한 성질이 나오는 거고 자, 이쪽은 등차 합이랑도 연관돼서 이쪽은 평균 곱하기 함수가 등차 수열 합이 된다 까지 한 거야. 그죠? 아직 등차 합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등차 합에 관한 문제를 풀었어요.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별로 안 좋아해. 이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 번을 펼쳐보시면 되냐면 그 8번 있죠. 8번을 펼쳐보시면 돼요. 참고로 20번이면 지금 킬러예요. 물론 요즘은 이런 거 나오면 발로 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발로 푸는데 이때 당시는 이게 약간 그래도 준킬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애들이 잘 못 풀었어. 근데 8번 문제 특징은 애들이 풀긴 푼다? 한 10분에 걸쳐 풀어요. 열심히 아주 그냥. 그죠? 은근과 끈기로 풀어.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먼저 해줄게요. 뭘 지금 할까? 프린트는 하실 테니까 뭐 굳이 엄청 이거 필기에 목숨 걸진 않아도 돼요. 이거 아마 대부분 다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주자. 얘를 지우고 여기서 약간 이제 그 외전 같은 느낌으로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10년 전에도 내가 이거를 했다고 그랬잖아. 10년 전에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얘를 하지 않을 때부터 이렇게 하긴 했어요. 별로 많이 안 했을 때부터. 왜냐면 난 대학교 다니면서 그 수능 강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 대학교 때 배우는 그 정수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산수학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이론을 약간 접목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때 내가 어떤 그 모 학원에 면접을 갔는데 내 맘대로 했다가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었는데 난 내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등차 수열 이루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피처링 대칭성이에요. 이게 제일 간단해.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얘는다. 그 학원에서는 되게 이게 세 수가 있고 네 수가 있어서 이거를 각각 이야기를 하래. 그럼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A1하고 A2하고 뭐 A3하고 A4가 있을 때 자, 세 수면 이거죠. 그럼 이게 이제 등차를 이룰 거면 그냥 뭐 얘를 A하고 A 플러스 D하고 A 플러스 2D라고 두는 것보다는 A라고 두고 A 빼기 D라고 두고 A 플러스 D 이렇게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래. 싫어. 자, 이렇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보통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합이랑 곱에 관한 정보가 나오고 합이랑 곱에 관한 정보 문제집에서 그 쌤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있을 거야. 내가 아마 오늘은 저기 문제가 등차밖에 안 할 건데 문제가 몇 개 없긴 해. 그냥 수능 쪽에서. 그래서 내가 아마 그 쌤이랑 RTM 있는 프린트를 나눠드릴 건데 오늘은 선책자 그런 걸로 하면 약간 좀 정없어 보이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프린트를 줄게. 그럴 건데 그런 데서 그 문제가 있는데 보통 그런 문제집에서는 합이랑 곱에 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A하고 A 플러스 D하고 A 플러스 2D라고 두면 얘를 합했을 때 A랑 D가 둘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짜증나니까 한 10분 있다 쉴 거야. 좀만 참아요. 화이팅. 자, 그럼 이쪽은 이렇게 할 거야. A하고 A 마이너스 D하고 A 플러스 D라고 두면 합하면 D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곱해도 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를 어차피 여기에 대한 대칭, 그 기준, 평균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을 그냥 A로 두고 A 플러스 D라고 두고 A 플러스 2D라고 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대칭성이야. 그래서 내수를 썼을 때 내수가 아까도 짜증났잖아.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죠. 내수면은 왼쪽 2개, 오른쪽 2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평균을 A라고 둔다고 치면 그럼 얘는 A로 그냥 갈 수는 없고 A 플러스 D라고 둘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D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가 2D니까 A 플러스 3D라고 두고 A 빼기 3D라고 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칭성이 기준이라는 걸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대칭성이 기준이다. 대칭성이 기준이야. 대칭성을 기준으로 홀수일 때는 가운데를 그냥 A라고 두시면 되는데 짝수일 때는 가운데를 A라고 둘 수, 이걸 가운데형이 없잖아. 중요한 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운데를 A라고 두고 대칭 이렇게 가는 거죠. 돼요? 그러면 자, 9번을 풀어보자. 8번. 이게 딱 그거야. 서로 다른 내점에서 만날 때 요거 내수가 순서대로 등차를 이룰 때 상수 K값 구해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합에 대한 걸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본격적으로 합에 관한 거 요거 좀 하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자 8번 풀어보세요.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그래프가 있어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이차함수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말이 없어도 앞으로 이제 이차함수를 보는 순간 세 글자를 떠올려야 되는 게 대칭성이죠. 무조건 대칭성. 그럼 얘를 접어 올렸다고 해도 어쨌든 대칭성을 띠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등차수를 이룰 거라니까 이 길이와 저 길이와 저 길이는 같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4개가 등차를 이루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기요? 화이팅! 후! 그죠? 화이팅! 자,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분명히 너네는 A 빼기 3D, A, 그 다음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냥 어차피 얘가 얼마예요? 0 아니에요? 그냥 얘를 뭐라고 쓰면 돼요? D요. 얘를 마이너스 D라고 쓰고 얘를 3D가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 3D라고 쓰는 게 어차피 기왕 할 수 있는 거 그냥
문자를 죽이면 편하잖아. 이렇게 그냥 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 간단해지니까 그냥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얽매이면 a 빼기 3d랑 a 빼기 d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3d에 얽매이면 얘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음에도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쓰고 나락으로 빠지는 물론 나락까지는 아닌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성에 포커스를 두고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점이 있잖아. 위에 점이야. 어차피 위에 점이니까 그럼 생각했을 때 여기다 d를 넣나 마이너스 d를 넣나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3d 넣나 마이너스 3d 넣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하면 돼? 그냥 집어넣어. 그러면 절대값 쓰고 d제곱 마이너스 9라고 써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뒤집어 깐 거죠. 뒤집어 깠으니까 9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바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d제곱 플러스 뭐예요? 9가 얘가 되는 거지. 돼요? 이퀄. 여기다 3d를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9인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9 마이너스 x제곱인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d를 집어넣은 게 이거고 여기다가는 3d를 집어넣으면 9d제곱 마이너스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 뭐예요? 10d제곱 이퀄 18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d제곱이 뭐냐면 저 d제곱이 5분의 9가 됨으로써 또 깜찍하게 또 d는 루트 5분의 3 그럼 뭐죠? 유리할까? 이 막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정체성 혼란을 쓴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좀 애매하잖아. 이렇게 딱 써봤자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상수 K 아니야? 따져보면 야 이놈이나 저놈이나 결국은 뭐야? K 아니에요? 그죠? 굳이 얘를 이렇게 루트를 씌울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한쪽에다 5분의 9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는 똑같잖아. 그럼 그냥 왼쪽이 좀 편해 보이네. 왼쪽에 집어넣으면 자 얘는 9 마이너스 얼마예요? 5분의 9요. 그래서 5분의 45에서 5분의 9를 빼니까 5분의 36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돼요? 그럼 여기서 합니다. 몇 줄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칭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접근할 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되는 거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살짝 좀 이러긴 한데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합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할 거야. 합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숙제 같은 경우는 그 등차수열 문제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다 하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짝수나물 수 중에 하나쯤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적당하게 줄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합시다.